혹시 화면 잘 보이시고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네. 네, 그러면은,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이제 12PR, 올해 12PR에 발표된 퍼스널라이제이션 논문이고요. 그리고 제목에서 이제 유추할 수 있듯이 퍼스널라이즈 이제 레지듀얼을 이용하는데 뒤에서 메소드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좀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퍼스널라이제이션 나온 지도 벌써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엄청나게 많은 논문이 쏟아져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좀 주제가 처음에는 그냥 이제 이 퍼스널라이제이션이 잘 되는 그 어떤 개념을 잘 학습하는 것에 좀 집중을 했다면은 이제는 그런 어떤 싱글의 개념, 하나의 그 개념을 학습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끝난 것 같고, 이제 거기에서 좀 더 발전한 주제들로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싱글은 잘하지만 멀티는 잘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얼마 전에 저랑 원학이가 이제 발표했던 멀티 컨셉 쪽으로 하는 멀티 컨셉 퍼스널라이제이션이 많이 연구가 되고,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덜 연구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그리고 또 연구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에피션트한 퍼스널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도 많이 되고 있고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이제 그 처음에 발표됐던 그런 논문들은 기본적으로 싱글 컨셉을 학습하는데 많게는 1시간씩 걸리고 이제 30분 이렇게 걸리는 것도 많은데 뭐 요새 나온 것들도 사실 멀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져도 뭐 10분, 20분 이상이 걸리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 태스크를 좀 생각해 보시면 산업 같은 데 많이 쓸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한 컨셉을 학습하는데 2, 30분씩 걸리면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발전하려면 분명히 이 에피션트한 게 좀 많이 연구가 돼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이제 이 밑에인 페스터하고 그 에피션트한 여기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좀 이 논문의 그냥 그 메소드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당연히 에피션트 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적은 파라미터를 학습을 하기 위해 노력할 거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제목에서의 레지듀얼은 결국 로랭크 레지듀얼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로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이용한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림부스 같은 그 모델들을 보면은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이 얘기는 추가적으로 좀 더 학습이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아무래도 자원을 좀 더 써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이런 거를 들이지 않고 우리는 그 딱 학습을 해가지고 이제 적은 시간 내에 끝나겠다. 이런 그런 그 요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하도 많이 봐서 좀 질리실 것 같은데 스테이블 디퓨전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이때까지 나온 대부분의 텍스트 투 이미지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논문들은 좀 크로스 어텐션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텍스트와 인터랙션을 사용하는 경우가 뭐 대다수기 때문에 이 논문도 사실상 텍스트를 고려해야 되는 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크로스 어텐션에 좀 많이 치중을 하는 거였는데 근데 이제 이 논문은 특이하게도 크로스 어텐션에서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보통 스테이블 디퓨전이 이제 업 블락, 미드 블락, 다운 블락 해가지고 16개의 블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블락이 다시 레즈넷과 레즈넷 블락이랑 트랜스포머 블락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제 레즈넷 블락은 오늘 안 다루기 때문에 좀 제외하고 이제 트랜스포머 블락을 보자면 거기에 셀프 어텐션 그리고 크로스 어텐션 그리고 마지막 프로젝션 레이어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로 크게 구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어텐션 쪽을 다루기보단 어텐션 직후에 나오는 프로젝션 레이어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션 레이어는 그 디퓨저스 코드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특별히 리니어한 그 함수로 쓰겠다라고 입력을 하지 않으면 원 바이 원 컨볼루션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메소드가 정말 간단해서 그 네, 정말 간단해서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첫 번째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이덴티티 인코드해서 학습하는 과정이 첫 번째로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밑에 샘플링이라고 써놓은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트레이닝 때 들어가는 방법은 아니고 이, 이 논문을 쓴 저자들이 이 저자들도 그 논문 메소드가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추가적으로 이제 LAG라는 이제 방법을 또 제안을 하면서 이걸 했더니 인퍼런스에서 좀 더 나아진다. 라는 요지로 이제 주장을 하고 메소드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LAG에 대해서 그냥 요약하자면은 이 아까 학습한 그 아이덴티티가 어디에 적용될지 그 알아내서 좀 더 그 플렉서빌리티를 높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트레이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냥 요약하자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프로젝션 레이어, 그 프로젝션 레이어에 대해서만 학습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텐션 레이어나 뭐 레지넷 이런 거는 다 그대로 놔두고 이제 그 딱 컨셉 하나를 학습할 때 이제 프로젝션 레이어만 로라로 학습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하나의 그 컨셉에 대해서 하나의 로라가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저자들이 주장하기로는 뭐 이런 방법이 어텐션보다 뭐 파이너 디테일을 더 잘 잡는다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말을 했고요. 이 방법의 장점은 사실상 좀 더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에피션트한 데에서 이렇게 초점을 맞춘 논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뒤에 있는 레지듀얼을 학습을 함으로써 이 로우 랭크로 구성된 이 뒤에 있는 레지듀얼을 학습을 함으로써 원본 오리지널 웨이트는 그대로 놔두고 이제 로라만 학습을 함으로써 이제 앞에 그 프라이어 모델은 건들지 않고 추가적으로 이제 로라 그 모듈만 건드려서 학습을 해서 가지고 이제 그 인퍼런스를 할 수 있는 그 대신에 엄청나게 에피션트하고 빠른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모델 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드림부스처럼 이제 앞에 레오 토큰을 붙이면서 브이스타 도구, 뭐 실생활에서는 SKS 도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레오 토큰을 앞에 붙여서 말을 하게 되지만 뭐 텍스처 인버전이나 다른 메소드처럼 이 텍스트 인코더를 학습을 하진 않고 그냥 저렇게 단어만 레오 토큰을 넣어주고 모델이 이거를 배우게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논문은 애초에 멀티 컨셉 제너레이션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멀티 컨셉을 생각하려면 이 로라를 뭐 퓨전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고 또 밑에처럼 이제 레오 토큰을 모델에 그냥 넣고 그걸 텍스트 인코더를 학습을 안 하고 하면은 사실상 많이 그 컨셉 미싱이 일어나고 퀄리티가 내려갈 여지가 분명 있지만 이 논문에서 애초에 익스페리먼트에도 그렇고 결국 리미테이션에 나중에 써놓긴 했는데 그 멀티는 퓨처 워크로 남겨놓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서 멀티를 아예 제외시켜 버려서 사실상 이런 걸로 이제 그 빠른 트레이닝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트레이닝은 여기까지고 이제 두 번째로 제안한 그 LAG 샘플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트레이닝에서는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인퍼런스에만 사용을 하는데요. 그 이 퍼스널라이제이션 모델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겠지만 오버피팅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나 드림부스 같은 거는 정말 그대로 그 학습시켰던 그런 오브젝트의 포즈라던가 뭐 이런 걸 그대로 갖다 받게 되거든요. 그 인퍼런스를 하게 되면.
거의 변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루는 논문들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오버피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또 백그라운드도 그 기존에 한 서너 장만 가지고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포즈뿐만 아니라 뭐 그 서너 장에 있는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도 싹 학습을 한 다음에 이제 인퍼런스를 하게 되면은 그 백그라운드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텍스트를 아무리 바꿔도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오버피팅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도 결국에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드림부스처럼 그런 어떤 추가적인 레귤러레이션이 들어가지도 않고, 드림부스와 다르게 이제 추가적인 레귤러레이션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버피팅이 꽤나 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 LAG 샘플링을 통해서 이걸 완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 LAG 샘플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까 학습했던 레지듀얼이 어디에 적용될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좀 요약하자면은 이 오리지널 제너레이티브 프라이어 그러니까 기본적인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은 우리가 포토 오브 도그 하면은 굉장히 많은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든요. 굉장히 그 제너럴한 프라이어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제너럴한 프라이어로 그냥 인퍼런스를 하면은 그 다양한 도구가 인퍼런스 되는데 그냥 그렇게 그러면 다양한 도구가 인퍼런스 되는 그 상황에서 그 도구에다가 우리가 트레이닝한 특정 도구를 입히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트레이닝하면서 오버피팅 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제너럴한 프라이어를 이용해서 그냥 아무 도구나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냥 학습된 도구를 입히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피처하고 이제 모디파이드 피처하고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마스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식의 식이 나옵니다. 뭐 스텝은 뭐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일단 어텐션 맵을 먼저 구하고요. 그 어텐션 맵에서 이제 어텐션 맵이랑 결국 각 토큰당 이제 어텐션 맵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학습하고자 하는 그 토큰들 있죠. 그 콜레이트 된 토큰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어 S 스타 도그를 학습하겠다고 하면은 S 스타라는 토큰과 도그라는 토큰 이 두 개가 있겠죠. 그 두 개만 이제 저 전체 어텐션 맵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그 가져온 어텐션 맵을 이렇게 싹 보면은 그 중에서 미디안 밸류가 있을 텐데 그 미디안 밸류를 이용해 가지고 그거보다 크면 1, 작으면 0 이런 식으로 그 바이너라이즈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된 마스크를 가지고 이제 그 1인 영역에 대해서는 새로 만든 피처를 가져와 가지고 그 입히고 그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1 마스킹을 해가지고 이제 이 FI는 기존의 오리지널 피처고 이 FI 프라임은 이 새로 저희가 그 학습해서 가져온 피처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은 이 크로스 어텐션에서 저희가 그 어텐션 맵을 뽑아낼 수 있죠. 어텐션 맵을 뽑아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안 밸류를 잘라가지고 바이너라이즈를 하게 됩니다. 그 바이너라이즈를 이제 넣어서 프로젝션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바이너라이즈 된 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트레인한 그 퍼스널 레지듀얼 있죠. 그 레지듀얼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레지듀얼 같은 경우는 이 바이너라이즈에서 1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연산이 돼서 들어가고 또 나머지 오리지널 웨이트도 같이 구하는데 오리지널 웨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나머지 영역에 대해 가지고 해가지고 그 위에 백그라운드 맵 있죠. 나머지 영역에 해서 이렇게 연산이 돼서 같이 그 더해서 들어가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메소드인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저 문터캅 C가 얼마 정도인가요? 어떤 거 말씀이시죠? 그 바이너라이즈 할 때 이제 C 이상이면 이제 마스크가 1이고 아니면 0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 C가 보통 얼마 정도인지 왜냐면은 그 레지스터 토큰 같은 거 있으면은 막 특정 어텐션만 엄청 높고 나머지는 막 네. 엄청 작고 이럴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C가 좀 낮은 편인지 아니면은 생각보다 뭐 높은 편인지 뭐 그런 게 좀 궁금해서요. 이게 결국에는 미디안 밸류인데 글쎄요, 저도 이 논문을 돌려보지는 않고
또 아, 이게 평균이 아니라 메디안을 쓰는 거죠, 그러면? 네, 미디안입니다. 아, 그래서 네. 어느 입니다.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메디안이면은 무조건 절반은 다 마스크란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사실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마스크를 이렇게 써놨는데, 저도 그뭐 비슷한 방법을 예전에 실험을 해봤었는데, 이게 잘 되는 오브젝트가 있고, 안 되는 오브젝트가 있고, 안 되는 게 더 많았던 것 같긴 한데, 네, 일단은 뭐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없으면 실험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러면 실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고 잘 들리시죠? 잠시만요. 질문이. 아, 질문. 오브젝트 사이즈라는 게 어떤 거 말씀이신가요, 혹시? 그 뭐 이미지 내에서 오브젝트가 어느 정도 사이즈를 차지하는지 그런 거 말씀이신 건지. 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딱히 언급이 없었어요. 그냥 어텐션 하는 영역을 가지고 뭐 앞 딱 보여드린 그 메소드 그런 얘기만 했어서 그런 되게 세세한 고려는 안 한 것 같아요. 네, 성현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실험 부분 네,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험은 데이터셋은 커스텀 컨셉, 101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했고요. 네, 모델은 스테이블 디퓨전 1.4 기반으로 앞에서 설명한 대로 로라 어댑터를 부착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너블 파라미터는 스테이블 디퓨전 실제 모델의 0.1% 정도가 되고요. 네, 평가하는 메트릭으로는 이미지 얼라이먼트로는 클립과 다이노를 사용하였고 텍스트 얼라이먼트는 클립 텍스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 입력한 레퍼런스 이미지와 얼마나 그 결과로 제너레이트된 이미지가 얼마나 이제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거고 클립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성된 이미지와 프롬프트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앞에서 그 재현님이 강조한 것처럼 그 학습 시간이 3분 정도 걸린다. 이것이 이제 다른 그 메소드들과는 엄청나게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비교를 위한 베이스라인 메소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텍스처 인버전 같은 경우에는 아이덴티파이어 토큰만 옵티마이즈하는 거고 비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가 적용된 추가된 것까지 이제 같이 하고 드림부스와 커스텀 디퓨전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퀄리티티브 리저치인데요. 베이스라인들과 비교를 했을 때 보시면은 텍스처 인버전이 가장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 아월스와 나머지 세 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원하는 그 프롬프트에 맞춰서 그리고 원하는 컨셉에 맞춰서 생성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있는 그 텍스처 인버전을 제외한 세 개의 메소드들과의 이제 연산량을 비교하면은 훨씬 성능이 그러니까 유사한 성능이 나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퀀터테이티브 리저트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적은 연산량으로 유사한 혹은 더 좋은 성능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이미지 얼라이먼트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확인을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될 게 이 LAG 샘플링이 디폴트 아니고 이제 LAG 샘플링이 안 되어 있는 게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LAG 샘플링이 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미지 얼라이먼트는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네, 그 다음이 LAG 샘플링을 사용한 경우. 네, 이고 텍스트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잘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뒤에서 그 휴먼 프리퍼런스 이밸류에이션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앞에서 이제 어, 가장 성능이 좋았던 커스텀 디퓨전과 비교를 했을 때, 예, 그 텍스트 얼라이먼트 성능이 더 높게 나왔다, 비교적으로,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그 수치상으로는 안 좋게 나왔지만 이것이 좀 엄청나게 안 좋은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텍스처 인버전보다는 당연히 좋게 나왔고 나머지랑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지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량적과 마찬가지로 앞에서 매트리고 평가한 거가 마찬가지로 제일 잘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LAG 샘플링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 로컬라이즈 샘플링을 해서 그 마스크가 된 부분만 결국에는 새로 이제 파인튠된 내용을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 이제 기존 웨이트를 사용을 하는 거니까 이제 배경을 유지하면서 아이덴티티를 잘 이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잘 되는 부분은 이제 아이덴티티 유지 그리고 그 원하는 프롬프트에 맞춰서 배경이 변화하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사실 이 배경에 포함되는 게 새로운 오브젝트겠죠. 그래서 이런 오브젝트 추가가 잘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계점이 있는데요. 어트리뷰트 수정이나 스타일 변경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스타일 체인지를 할 때 결국에 이 마스크 안에 있는 애들도 스타일이 변해야 되는데 이 프롬프트에 의해서 스타일이 변하지 않게 막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제 컨셉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트리뷰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래 접시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접시 안에 그 초콜릿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마 마스크에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적용이 안 될 수가 있고, 이제 스타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이제 앞에 세 개 잘 되는 것을 보여드리면은 아이덴티티가 잘 유지가 된다. 그래서 이제 왼쪽이 그 LAG 샘플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오른쪽이 사용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인형의 뿔이 두 개가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잘 LAG 샘플링 사용하면은 아이덴티티가 잘 유지된다. 그리고 밑에 소파 같은 경우에도 이 소파의 재질이 좀 더 오른쪽이 잘 유지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네, 선글라스를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네, 그 로즈 장미가 추가되는 경우도 좀 더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배경 변화도 마찬가지로 네, 이 LAG 샘플링을 사용하는 것이 더 잘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스타일 변경 같은 경우는 잘 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AG 샘플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 벽화가 그 입체감을 가진다든지 아니면은 원래 스타일에 좀 유지가 된다든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트리뷰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네, 컨셉 컨셉 스타일을 다른 오브젝트에 적용하는 경우에도 네, 보시다시피 오른쪽처럼 잘 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이제 마스크를 사용해서 바이너라이제이션을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사용해서 이제 그 그 온오프로 그 새로운 컨셉을 적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서플리멘터리 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프롬프트 타입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라고 해서 앞에서 좀 클래시피케이션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덴티티는 그 LAG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잘 되지만 밑에 세 개, 앞에 말씀드렸던 거에서는
이제 LH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더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블레이션 스터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블레이션에서는 그 레지듀얼 타겟, 네, 그러니까 이제 레지듀얼이라는 거는 그 로라 어댑터를 어디에 적용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메소드에서는 그 트랜스포머 블럭의 그 프로젝션 아웃 프로젝션 블럭에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프로젝트 인이나 아니면은 키 밸류 웨이트에다가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험이 결국에는 이 위에 네 개와 아울스의 비교인데요. 네, 보시면은 아울스가 결국에는 이 실험들을 통해서 아웃 프로젝션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낸다는 것을 확인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 클립 이미지 점수로만 봤을 때는 이 KV에도 같이 적용하는 것이 더 좋게 나타나긴 하는데, 결국에는 그 베이스라인 메소드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결국 이미지 얼라이먼트는 이미 잘 되고 있고, 텍스트 스코어가 낮은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아울스를 사용하는 것이 좀 경쟁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프롬프트에서 매크로 클래스의 선택이 성능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그 추가 실험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랭크도 20분의 0.05 레이어 디멘전의 0.05를 선택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추가 실험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로라를 사용해서 파라미터 학습 시간을 그 효율화한 디퓨전 퍼스널라이제이션 기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성능이 잘 나왔고, 하지만 앞에서 이제 언급한 것처럼 LAG 샘플링이 태스크마다 좀 다르고 매크로 클래스에도 영향을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프리트레인 모델에 영향을 받는다. 네, 그리고 멀티 컨셉에 대한 이제 퍼스널라이제이션이나 아니면은 이제 매크로 클래스를 이제 오토매틱하게 선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제가 조금 놓쳤을 수도 있는데, 그 혹시 그 인퍼런스 때 샘플링 하는 결과 혹시 슬라이드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실 수? 아, 네네. 거기서 보면 퀄리테이티브하게는 그 이미지 얼라이먼트가 그 아이덴티티가 되게 잘 유지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또 퀀티테이티브한 매트릭을 봤을 때에는 LAD 샘플링을 한 게 오히려 이미지 얼라이먼트가 떨어지고 텍스트 얼라이먼트가 조금 더 올라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아마 그 네, 전전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여기 맞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LAD 샘플링을 사용을 했던 이유가 그 이제 기존의 약간 그러니까 로라를 학습하지 않은 기존의 어떤 프라이어를 가지고 조금 더 백그라운드나 좀 텍스트 얼라이먼트를 조금 더 거기에 맞추고 나머지 그 레지듀얼 부분만 더 해가지고 아이덴티티를 어떻게든 유지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맨 처음엔 했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약간 퀄리테이티브한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아서 약간 아이덴티티가 되게 높고 좀 그렇다고 뭔가 뒤에 백그라운드나 이런 거에 대한 프롬프트가 잘 이렇게 잘 되는지는 또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아서 그래서 오히려 제가 반대로 이해한 것 같아서 혹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이렇게 조금 설명을 추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해한 걸로는 이게 그 프롬프트의 특성에 따라서 좀 그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프롬프트가 어, 네, 그 프롬프트 특성에 따라서 얘가 이제 기존 이미지를 그 이미지 얼라인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텍스트 얼라인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안 되는지가 좀 달라진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혹시?
혹시 그러면 아, 네네. 네, 예, 그러니까 어, 그래서 뭔가 네, 그 퀀티테이티브하게 잰 거는 뭔가 퀀티테이티브하게 잰 프롬프트랑 퀄리테이티브하게 보여준 프롬프트랑 좀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잘 드러나지 않은 거고 그 LAG는 그러면 아이덴티티를 되게 높이는 게 주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어,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약간 처음에 의도했던 거는 그 다양한 그런 제너럴한 프라이어에서 막 그 생성 부담을 좀 덜어주고 이제 아이덴티티에 집중함으로써 좀 그런 제너럴한 이미지도 만들면서 아이덴티티를 높이고 싶다 이런 거에 집중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결과 봤을 때 좀 의아하긴 했었는데 이게 해석해 보면은 그냥 이 LAG 샘플링을 통해서 그 아이덴티티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 또 오브젝트에 치중하다 보니까 오브젝트를 좀 더 잘 만들어내고 약간 그런 좀 이 의외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약간 그 처음에 의도와는 조금 달라졌지만 네. 얘네도 결국에는 아이덴티티가 올랐으니까 얘도 하나의 컨트리뷰션으로 얘기했던 좀 이런 느낌일 네, 것 왜냐면 메소드에서도 분명히 언급을 했거든요. 약간 그런 그 백그라운드를 뭐 오버피팅을 방지한다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나름대로 좀 잘 풀어서 쓰지 않았을까 논문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오늘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